자, 이번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그 이유는 뭘지. 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후 전국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오늘 인터뷰 약속을 잡은 게 저희가 한 달 전쯤이에요. 왜 오늘이었냐면은 윤 대통령 선고가 오늘쯤이면 나왔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선고 후에 전국 전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건데 헌재 선고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내가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음, 지금 이 소위 계엄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소위 견해 조정이 잘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봐요. 견해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하는데 이미 탄핵으로 결론은 났는데 선고문을 다듬느라 늦어지는 게 아니라 경론 자체가 좀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 저희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생겨나지 않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 이 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견해가 일치되는 것 같은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과연 그 절차가 맞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제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 각하냐 아니냐에 관해서 네. 지금 의견 조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먼저 같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윤 대통령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런 걱정까지도 하는데 혹여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그림이 내가 그려지십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음, 그 김진 중앙일보 전 논술위원 보수 논계에 계신데 이분은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 항쟁이 벌어질 것 같다. 뭐 내전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 걱정하시는 무슨 원로들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혁명적인 정치 상황이 전개되리라고는 난 보질 않는데 하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지속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장 임명하라. 이거 임명 안 하면은 재탄핵하겠다. 요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저 어느 자꾸 위협적인 얘기를 갖다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대행 행사를 할 적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리 한덕수 총리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가 그 마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한다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덕 총리가 임명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네. 어허. 아니 근데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으면은 그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위원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최상목 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도 위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걸 보면은 예. 한덕수 총리도 역시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행위를 할 것이다. 재탄핵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정치적인 실익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요? 재탄핵, 다시 탄핵. 한덕수 총리.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총리를 재탄핵한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은 재탄핵을 한다고 해도 재탄핵을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최상목 대행이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거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도 같이 탄핵한다고 해요. 쌍탄핵.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아마 극단적인 방법은 취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이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민주당도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탄핵 이것만 가지고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탄핵으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안 그래도 제가 박균택 의원한테 그 질문을 드렸어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한테. 탄핵이야 당연히 국회에 걸리지만 이게 계속 줄 기각이 되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것에 어떤 뭐랄까요? 이 위력도 떨어지고
이게 좀 정치 그러니까 혼란. 네. 지금까지 뭐 탄핵을 전부 합해서 29번인가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거기에서 거의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음, 기각 판결을 갖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 탄핵을 너무 남발한다고 하는 국민의 인식을 갖다가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 민주당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면은 만약 민주당에 조언을 하신다면 뭐 한덕수 총리가 마 재판관 임명하는 거 맞듣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다시 탄핵 들어가는 건 좀 말리고 싶다 그 말씀이시죠? 내가 보기에는 그 탄핵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를 한번 탄핵을 했는데 지금 예, 다시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예. 그거를 또 탄핵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참 매우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선고가 오늘 내려지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야 뭐 판결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내가 미리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여기 와서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결국은 법원이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음.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인 일정에 아마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일단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뭐 그때부터는 그냥 탄탄대로죠.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무죄가 아니고 반대로 저희 유죄가 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심사숙고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과연 그와 같은 부담을 갖다 가지고서 뭐 예.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봐요. 지금 근데 2심이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1심이 유지돼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열리면 뭐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1위 내가 후보인데. 보기에는 그건 뭐 무리수를 쓰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1심, 2심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뭐 3심에 가봐야 별로 그렇게 크게 변동될 수 있을 거라고 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갖고 과연 소위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아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심에서만 유죄가 나오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근데 대선 전에 3심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대선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그게 사실은 대선 후에 조기 대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 대법원 판결 전에 출마를 해서 뭐 당선도 될 수 있다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지금 이런 부담을 갖다 가지고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봤을 적에 야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늘 내가 얘기를 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네. 법원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미래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2심, 그러니까 3심은 그러면은 그게 뭐 2심이 무죄, 유죄 상관없이 3심은 이제 내려지게 될 텐데 양쪽에서 항고를 할 테니까요. 3심은 조기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게 뭐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뭐 예. 시간이 아마 석 달 안에는 아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예. 그렇지만 뭐 법원이 부담을 갖게 되면 뒤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법원이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법원은 자체의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법원은 원칙대로 해라 그 말씀이시고요. 그런 거죠. 네. 법원이 눈치 안 보게 될까요? 지금 대선 기간 중에 뭔가 주자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2심이 오늘 끝나고 예. 바로 뭐 양쪽이 다 상고를 할 테니까 그 상고를 하면 법원이 그거를 접수를 해가지고서 적절한 기일 안에 판단을 하면 법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지. 법원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압력을 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과연 플랜 B 얘기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아까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이 얘기 나눴는데 플랜 B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건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예.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소위 만약에 유죄 판결이 받았을 적에 그러한 소위 판결을 등에 업고서 무리수를 써서 대통령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지금 당의 세력 관계로 봐가지고서 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아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근데 일부 이제 비명계에서 아마 이 후보자 교체 문제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세력이 과연 당 전체를 대표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아, 결국은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 아니, 본인의 결단에 달렸다. 누가 옆에서 말리고 어쩌고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은 아니다. 결국 본인이 플랜 B를 세우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말씀. 당연한 거죠.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원탑입니다만 그 외에 눈여겨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눈에 띄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서 플랜 B가 성립이 된다 할지라도 그 플랜 B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갖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겠나 내가 봐요. 플랜 B 역시 이재명 후보가 플랜 B를 일단은 허락해야 될 것이고 아까 결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니까 그리고 플랜 B가 만들어진다면 그 플랜 B 역시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위 민주당의 전반적인 세력 관계를 놓고 봤을 적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지금 거의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만약 플랜 B가 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누구예요 그게? 누가 될까요? 지금 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소위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뭐 김씨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세 분인데 그 세 분 중에? 맞아. 만약에 된다면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나올 텐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선호하느냐에 달려있겠지. 그렇게 지금 전국을 내다보시는군요. 혹여 플랜 B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플랜 B가 나오게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김부겸 전 대표 아니면은 지금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마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김동연이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의 주자는 훨씬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 주자가 훨씬 많은데 다만 지지율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누가 눈에 띄십니까?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 민주당에서 플랜 B가 돼가지고서 새로운 후보자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 여론조사상에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이재명을 상대하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이 등장하는 사람은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보면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지금 야당의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야당에서 이재명이만 없어지면은 국민의힘이 금방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착각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세요. 만약 아까 플랜 B 물론 이재명 대표 결단해야지 가능한 일이지만 플랜 B로 다른 사람이 나오고 국민의힘에 누가 붙는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요 이야기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직접 나오셨으니까. 지난주에 명태균 씨 사건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하고 오셨더라고요, 가서. 아니 나는 가서 뭐 검찰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왔어요. 그래 뭐 어떤 거 물어보던가요? 뭐 그냥 뭐 그동안에 뭐 마침 무슨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무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하는 과정에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왔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는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뭔가 부정한 것을 취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오세훈 시장 선거에도 뭐 개입한 거 아니야? 여론조사 제공한 거 아니야? 각종 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소위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의 공식 기구가 정원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대통령 시장 보궐선거 관계 여론조사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뭐 보고를 했는지 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임한 사람인데 그거를 갖다가 남이 뭐 이렇게 저러고 해가지고서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이 서울 시민의 소위 투표 성향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영향도 주진 못했다. 도움이 안 됐다 지금 그 말씀. 아니 뭐 여론조사를 받긴 받으셨나요? 나는 여론조사 나한테 보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자체를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뭐 카톡으로 보냈다는데 내가 문자가 오고 갔다. 점검한 적이 없어요. 예. 그 말씀 다 검찰에서 지금 하고 오신 상황.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 압수수색 있었어요. 오 시장은 과거 휴대폰까지 8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했고 빨리 수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 시장 대선 가도에 타격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무슨 관계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하여튼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여론조사를.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님 오늘 사실은 헌재 선고가 났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헌재 선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도 헌재 선고가 나지 않은 내가 상황이 보기에는 뭐 늦어도 내주쯤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다음 주 정도는 날 것으로 보세요. 요새 돌아가는 거 한 30초 남았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거 보는 마음은 어떠세요? 정치판 돌아가는 것도 혹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려면은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정상화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 뭐 폭풍이 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폭풍이 부는 과정. 네. 폭풍이 지나가야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한 5분만 더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지금의 전국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본방송은 마무리했고요.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에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다녀오신 거 그 질문을 제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못했어요 본방송에서. 그래서 그 질문도 좀 마저 드리고 한 5분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민주당 이야기를 하시면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어떻게 나든 이재명 대표의 결심에 달린 거다. 뭐 이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될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플랜 B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럴 가능성도 난 있다고 봐요. 일단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할까요?에서는
아니 할까요 하는 거는 그 본인이 결심에 따라 다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결심을 할 수밖에 허 없을 거다? 하고 안 하는 거는 본인이 결심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허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윤 대통령 이야기 잠깐 할게요. 윤 대통령 선고는 뭐 내주쯤이면 나지 않겠는가 아까 그러셨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결론도 그것도 내가 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사전적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이 똑같은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음. 헌법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크게 달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사안에 네.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군요. 그냥 그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단정적으로. 예. 그 헌법재판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예. 다만 법을 그렇게 오래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크게 다르게 하겠느냐. 근데 지금 글쎄요, 다른 나는 뭐 또 동일한 법을 공부하고 뭐 법관 생활 예.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지금 예. 재판관으로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서 법률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난 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평범했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군인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뭐 이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을 처단하라고 하고 이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헌법재판관들은 자기네들의 판단이 예.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이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는 데 대해서 별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은 희한하게도 조기 대선 할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은 없지만 그리고 대선 준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지만 물밑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아니 그러니까 대선을 조기에 실시한다 안 하냐 보다도 대선이 조기에 실시한다고 해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는 준비를 갖다 과연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예. 그러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 별로 없지 않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뭐 좀 새로운 시각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중에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2달.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후보는 김문수 장관으로 나오거든요. 글쎄 뭐 김문수 장관이 그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치적으로 여론조사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 내가 보기에는 그게 선거 때 되면은 그렇게 뭐 확장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이 뭐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인데 예. 갑자기 여론조사에 나타나니까 본인이 그런 꿈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 그런 정도의 후보를 내 가지고서는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정권 교체에서 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성산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소위 경선 과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네. 국민의힘 내부 자체도 여러 가지로 아마 형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대표를 선출할 적에도 네. 뭐 대통령이 뭐 미는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등등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밀지 않는 사람이 됐죠. 네, 한동훈 그래서 대표가 이게 됐죠. 이 소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럼 대통령이 믿는 사람은 뭐 지금 다들 그냥 예상하기로는 원희룡 전 장관, 뭐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 아니겠느냐 하는데 혹은 홍준표 시장? 내가 보기에 뭐 대통령이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 네.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다가 선출될 거라고는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뭐 아무런 지금 무슨 특별한 소위 특징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소위 비전을 발표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 지금 현재는 밖에 있는데 뭐 대통령이 선언한다고 그래서 그 네. 사람 내놓는다고 되겠어요? 지난번 대표 선거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때나 똑같은 거라고 그때랑 생각해요.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때도 대표에 출마하려고 저 생각도 네. 하지 예, 않았던 예.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내세워 가지고 내놓으니까 뭐 대통령만 믿고 모든 사람이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난 전당대회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아니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로 볼 것 예. 같으면은 김문수 다음엔 되는데 예. 이제 그게 앞으로 처음에도 지난번 대표 선거 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총선을 말아먹었느니 어쩌느냐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했지만 예. 결과는 결국은 63%라고 하는 지지를 얻고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또 안 나타났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다만 그때와 다른 건 룰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 경선 후보 뽑는 룰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경선은 룰은 뭐 당심 50% 무슨 여론조사 50% 이 룰이 적용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때나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난 봐요. 그때와 비슷하게 네, 간다면 근데 지금 과연 그 룰대로 갈 것인가? 요게 관건이겠군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좀 눈여겨보는 사람은 그럼 한동훈 전 대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교적 그 사람의 경우는 좀 젊고 신선하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매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동훈이가 뭐 배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그 배신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네. 배신이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예. 나는 그거는 배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갖다가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와 같은 태도를 여당 대표로 취했다는 것은 높이 살만한 것이지. 그거를 나는 배신이라고 낙인을 찍는 사람들이 난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봐요. 아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그 토지 허가 거래제 요걸 35일 만에 뒤집으면서 요게 좀 타격이 되진 않겠는가 그런 얘기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역시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상황 판단을 미숙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하고 있는 명태균 씨 사건보다 토허제 타격이 더 클 거라고 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최종 의사결정자가 그렇게 네. 상황 판단이 미숙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어. 들어서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때 네. 무상급식을 반대를 해가지고서 주민투표를 할 때 그때 발상 비슷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무상급식 국민투표 실시했던 그 기억을 상기시킬 거다 이번에? 예. 아, 그렇게 보시는 좀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폭풍 같은 요즘이라고 그러셨어요. 윤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고 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 차려지면은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될까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12월 네. 지난해 12월 3일서부터 계엄 선포서부터 예. 지금까지 하나의 폭풍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폭풍의 시대죠. 예. 네. 이것이 안정이 이것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새롭게 안정이 돼야만이 예.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뭐 이
폭풍이 이르면은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이 저 평온한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언제 생각해요. 다 지나가겠습니까, 이 폭풍? 내가 보기에 금년 말은 지나가야 될 거라고 봐요. 금년 말이요? 예, 예. 금년 말이요? 예. 지금 3월밖에 안 됐는데요. 예. 아직도 뭐 몇 달 남았는데 선거 하려면은 뭐 한 두서너 달 걸리고 가죠. 예. 새 정부 출범해가지고 안정을 가지려면은 예.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해도 그러니까 이 탄핵의 후폭풍 같은 게 좀 그 갈등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그런 거군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대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건지도 모르겠고 이번 금년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보기에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 그렇게 보시는군요. 경제가 안 좋아서 다른 것보다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경제 상황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서민들 생활이 굉장히 예. 좀 핍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랬을 적에 과연 그거를 어떻게 진정시킬 거냐 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아마 가장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저기서 너무 힘들다, 가게 문 닫는다 이런 하소연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 폭풍의 시간이 연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급적으로는 폭풍이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좋겠지만 지나가야죠. 빨리 지나가야죠. 그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빨리 지나갈 수가 없을까 봐. 계속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네, 같이 좀 그렇게 기원해 해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이죠. 민주주의 회복력, 또 우리 네. 회복력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실은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그래도 절차적으로라도 예. 민주주의를 잘 이행해 온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고 그리고 민주화를 일으켜 가지고서 근 40년 가까이 왔는데 예. 지금 갑작스럽게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좌절할 뻔했는데 예. 그거를 그래도 다행히 일찌감치 계엄을 해제를 하고 지금 이 진통을 갖다 겪고 있는 과정은 있지만 이 진통이 지나갈 것 같으면 그래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이 돼 가지고서 예. 뭐 나라가 계속해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공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참 성숙된 의식 구조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렇지만 잘 견디고 폭풍은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예. 다시 평온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일단 비가 와야 돼요. 저쪽 경상도 지역에 지금 비가 와서 산불이 잦아들기를 지금 비 오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하고요. 우리가 인터뷰 나누고 있는 지금도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5명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16명으로 사망자가 늘었고 부상자도 10명으로 천년고찰 경북 의성의 고운사 가운루 연수전이 모두 소실됐다는 국가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곳들이거든요. 가운루와 연수전. 좀 걱정입니다. 예, 비가 좀 시원하게 특히 경상도 쪽에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